더불어민주당 긴급토론회 박근혜 대통령 국민법정에 서다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과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특검 법안도 심사해야 되고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생략하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당대표님 오셨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국민조사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이석현 의원님이십니다. 역시 공동위원장이신 전해철 의원님이십니다. 역시 공동위원장이신 안민석 의원님이십니다. 네, 이어 오늘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국민법정에 세우다 토론회에 와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입니다. 대통령이 국민법정에 서기 전에 대통령이 먼저 하야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국민의 민심, 마음은 이미 대통령을 떠났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했기 때문에 국민도 대통령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씩씩하게 외쳐보겠습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대통령은 하야하라. 한번 외치겠습니까? 네. 그러면 오른팔 한번 들어주십시오. 자, 국민의 명령이다. 대통령은 하야하라. 하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통령을 법정에 세울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미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에게 탄핵이라는 최종 판결을 내리거나 진배가 없습니다. 백만 촛불은 오직 하나, 박근혜 대통령 즉각 하야하라입니다. 국정을 빌미로, 외치를 핑계로 대통령은 국정마비를 불러오니 내려오지 못하겠다. 하야란 꿈도 꾸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일찌감치 2007년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최태민 게이트로 번질 뻔했던 당시의 대선 후보 경선 시에 이미 한 역할을 했던 그런 변호사를 선정을 하고 최종 단계에서 조사를 받겠다는 둥, 서면 조사를 받겠다는 둥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순실이 없는 자리에 변호사를 세워서 변호사 시키는 대로 각본대로 한다면 국민의 울분을 잠재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이 진상에 대한 대국민 사과이고 진실함이고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변호사를 세워서 얼버무리려 한다면 각본대로 조사에 응하는 척만 한다면 오는 19일 촛불의 민심은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번져 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를 더 키우는 대통령, 스스로 혼란을 자초하는 대통령, 스스로 국정을 농단하고 그 책임조차 지지 않는 그런 대통령을 우리는 오늘 조목조목 앞으로 더 은폐하지 못하도록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하야 사유,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는 것을 하나씩 낱낱이 밝히게 될 것입니다. 검찰은 어떻게 하든지 포괄적 뇌물죄만을 피하자라는 것이지만 포괄적 뇌물죄의 전례는 있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된 판결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조금도 덜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에 관한 범죄 혐의들에 대한 적용 가능한 실정법이 무엇인지 정말 오늘 들어보시면 이 엄청난 사실들을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국민법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민심이 이를 계기로 해서 순리대로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서 평화롭고 순조로운 국정 정상화의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오늘 수고해 주실 국민법정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기 계시는데요.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 국민 진상보고회를 이끌면서 노력을 해오신 더불어민주당의 이석현 국민조사 공동위원장님, 안민석 전해철 두 분의 또 공동위원장님, 오늘 발제 토론을 해주시는 조국 서울대 교수님, 임지봉 서강대 교수님,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추미애 당대표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국민조사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십니다. 이석현 의원님의 축하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올라와서 보니까 자리가 거의 다 찼네요. 오늘 추운 날 관심 가지고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당과 국민조사위원회가 있는 힘을 다해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 조사위원회는 20여 명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2년 전부터 그 승마협회 말비리를 파헤쳐온 우리 안민석 위원장, 그리고 또 이 우병우 민정수석과 문고리 3인방 파헤쳐왔던 우리 전해철 최고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또 열정적으로 지금 조사 임하고 있는 우리 박범계 제도개혁 소위원장, 지금 요즘 그 검찰청 앞 농성을 이끌고 있고 오늘 이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주관을 했습니다. 지금 사회를 보다가도록 하셨나요? 예, 이 박범계 우리 제도개혁소 위원장한테는 특별히 박수 한번 열심히. 그리고 여기 우리 조홍천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헌신적으로 참 용기 있게 우리 금태섭 간사님을 비롯해서 열심히들 하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을 뒤에서 도와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이 며칠 전에 담화에서 검찰 수사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심껏 응하겠다 이렇게 하더니 요즘 버티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이 지금 피의자들 공소장이 나온 뒤에 그 공소장 다 보고서 그 뒤에 답변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산인 것 같은데, 이건 마치 학생들이 답안지 보고 나서 시험 보겠다는 말하고 비슷해요. 내일 수능 볼 학생들한테 미안한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께 좀 빨리 나와서 조사받으라는 뜻으로 우리 큰 박수 한번 청와대까지 들리고. 뒤에 나와도 공소장에 박 대통령이 했던 그들이 전부 박 대통령이 시켜서 했다, 도와달라서 했다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공소장에 표현됩니다. 아까 제가 여기를 오는데 누가 제보를 해서 제가 머릿속으로 좀 대충 기억을 했어요. 이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국내 전국에 지금 서울의 100만 촛불을 비롯해서 지역이 촛불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해외에서도 한 군데 안 빠지고 다 이렇게 촛불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외교통일위원이라고 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걱정을 해요. 지금 외국에서 촛불을 지금 탄압을 하는, 외교부가 나서서 탄압을 하는 조짐이 있습니다. 바로 어저께도
베트남의 호치민 시가 있죠. 호치민 총영사가 우리 호치민 한인회가 그 총영사관 안에 한인회관을 쓰고 있대요. 별관 얻어 쓰고 있대요. 거기에서 베트남은 길거리 시위가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한인회관 즉 총영사관 앞마당에서 촛불 집회를 했는데, 그리고 이번 19일에 대집회를 서울과 똑같은 시간에 대집회를 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어저께 이 총영사가 박노한 총영사가 공문을 보내서 한인회관 철수하라. 그래서 호치민 우리 총영사관 건물 쓰지 말고 나가라 이렇게 했답니다. 바로 이게 산업이 지금 시작된 것입니다. 더구나 그 박노한 총영사가 누구냐면은 요즘에 그게 최순실 씨가 개입을 했네 안 했네 그 임명에 하고 지금 문제가 되기는 바로 그 지역에서 그런 일. 이와 같이 권력이 해외에서까지 그런 국민들의 우리 동포들의 뜻을 억누르는 일들을 지금 획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뒤에 말씀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이 진실이라고는 지금 당장 보면 땅 밑에 숨어 있지만은 범이 되면 나방이 되어가지고 동토를 뚫고 나오게 됐습니다. 이 진실처럼 무서운 것이 없고 진실처럼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만천하에 밝히겠다는 것으로 진상조사위원장의 인사말을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석현 위원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국민조사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안민석 위원장님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민석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요. 길라임이 저주하는 안민석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그 하지원의 길라임을 박근혜 대통령이 대리 처방하면서 그 이름을 썼다고 해서 하지원을 사랑했고 길라임을 사랑했던 전국의 애청자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 게이트 자체가 어찌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렇죠? 지금까지는 문화, 이 체육 이 분야에 관련된 진실이 드러났고 주로 우리 국내 제보에 의해서 대부분은 국민 제보가 없으면은 지금 밝혀내기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국내 제보에 의해서 스포츠, 체육, 그 다음에 성마, 그리고 문화 이쪽이었고 실질적으로 더 큰 이제 덩어리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한 10분의 1 정도만 나타났다고 봅니다. 나머지 10분의 9는 국방, 외교 이쪽이 어마어마한 액수도 크고 어마어마한 진실이 지금 묻혀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이제 외국의 우리 동포들이 제보가 이제 많이 들어옵니다. 오늘 아침에 뉴욕 문화원 원장을 차은택 씨가 꽂았다는 뉴욕 교민의 아주 상세한 그런 제보가 와서 확인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의 90%가 사실인 것 같고요. 뉴욕 문화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원 2개도 최순실 차은택 이쪽 라인에서 사람을 꽂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추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은행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3년 전부터 세탁을 의뢰를 받았다는 그런 제보가 있고 액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참 믿을 수가 없는데 신중하게 지금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호치민 전 대사, 지금 박 대사 말고 전 대사, 전대주라는 전 대사는 100% 최순덕 씨가 추천해서 대사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거 역시도 베트남에 계시는 교민께서 제보를 해서 이 문제를 언론에 알려서 정의로운 기자들이 잘 지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이 게이트의 진실은 국민 제보, 해외에 계시는 우리 동포들의 제보가 없이는 저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처럼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국민들께서 또 해외에 계신 동포들께서 많은 제보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꼼꼼하게 확인해서 언론과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민석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국민조사위원회 전해철 공동위원장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예, 전해철입니다. 저희들이 이걸 준비하면서요, 발제자, 토론자 이런 분들도 굉장히 소중하게 잘 준비해야 되지만 장소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가 의원회관 내에서는 가장 넓은 장소인데 좀 빨리 또 급히 마련한 이 토론회 내지 간담회 설명회가 많은 분들을 모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장소를 마련하면서 조금은 고민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열정과 열기로 함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난 토요일 날 보였던 그 대통령이 하야해야 된다, 퇴진해야 된다 그런 열정을 이 회의실에서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법조입니다만은 지금 나타나는 현실을 다 법의 잣대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퇴진해야 된다는 것, 또 대통령의 여러 위법 행위, 거기에 따른 이 시민들이 생각하는 민심을 법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데 문제는 그 법으로 이야기를 해야 할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대통령은 하야나 퇴진해야 될 헌법상 근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뻔히 보이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변호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참고인이기 때문에 조사를 받을 수가 없다. 내지는 공범이 모두 조사받는 다음에 내가 조사받아야 되겠다는 등 형식적인 법의 논리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 참을 수가 없고 오늘 이런 저희들이 설명회나 간담회 토론회를 하는 이유도 그런 형식적인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에 대해서 맞지 않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이 명단을 보셔서 아시지만 오늘 발제 토론해 주실 분들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법이 뭐냐, 실질적인 법이 뭐냐, 올바른 법이 뭐냐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던 분들이 다 발제와 토론을 해 주시게 됐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박근혜 대통령이 확실한 위법의 법정에 서야 된다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정당하다라는 중요한 논거의 한 장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해철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바로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님의 발제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국입니다. 제 이 사태에 대한 의견이나 주장은 이 관련 자료집 등에 실려있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그 촛불시위를 보시고 스스로 자성하시길 바랬습니다만 그 이후의 대처를 보게 되면 전혀 그런 태도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변호인단과 함께 장기 농성에 들어갔다, 청와대를 근거로 한 농성에 들어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검 수사, 검찰 수사권, 특검 수사권, 탄핵이든 모든 법적인 절차를 다 활용해서 그 절차를 다 거쳐 나가면서 나라가 어떻게든 관계없이 임기를 채우시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적으로는 대통령께서 본인의 능력에 버거운 자리를 이제 그만두시고 길라임이라는 자연인으로 돌아가시는 게 본인과 나라를 위한 길이다, 마지막 애국의 길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그 애국심을 갖고 계시다면 진작에 결단을 내리셨을 것 같은데 그런 결단을 내리지 않으시지 않는가, 그런 의사가 분명해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추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또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11월 12일 100만 촛불 집회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레임덕이 아니라 대드덕이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한국에 살고 있는 어느 누구도 이분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는 법적인 문제를 따져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하야, 탄핵, 온갖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 모든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향후 1년 2개월 동안 이런 상태로 우리나라가 간다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심히 걱정입니다. 인생 문제, 북핵 문제, 안보 문제, 온갖 문제가 첩첩이 쌓여 있는데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앉아서 본인의 임기를 유지하기 위한 법률적 대응에 골몰하실 것이 분명하고 나라 전체의 모든 기능이 1년 2개월 동안 중단되는 사태가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 사태를 모두 뜻을 모아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상황입니다. 저는 일단 첫째, 가장 먼저 저는 이 문제, 이 게이트의 모든 문제의 중심은 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라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풀려나가면서 다른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1차적으로는 11월 20일이 지금 최순실 씨의 구속 만료일이고 그날 기소가 됩니다. 이어서 다른 공범들도 기소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법적으로 그 공소장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적힐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따라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은 결사적으로 수사를 지연하거나 사보타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범들이 기소됐다, 어떻게 적혔든 간에 공범이 기소되는 날, 그럼 법률적으로도, 정치적인 물론이고 법률적으로도 대통령의 혐의는 죄가 확인되고 만방에 공포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박범계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검찰의 이런 수사가 부족할 거라고 예상을 다 하고 있고, 그렇다면 특검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특검을 통한 수사가 앞으로 120일 정도 돼서 4월 정도까지 진행되게 되면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걸 떠나서 검찰 수사보다 더 철저하고 광범위할 것이라고 좀 믿고 또 기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법안에 아주 참 중요한 내용이 들어갔다고 보는데, 특검은 수사 과정에 대한 대국민 보고의무를 갖는다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 보고의무를 갖는 얘기는 공개적으로, 대중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각종 범죄 행위를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국민들은 특검 수사를 통해서 그 이전 검찰 수사에 밝혀지지 못한 각종의 대통령 관련 혐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특검 수사가 진행되게 되면 사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가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근데 그걸 만신창이가 되겠죠. 정치적 권위, 도덕적 권위, 모든 권위가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께서는 물러나실 생각은 없으신 것 같고, 그거는 그분의 혈족이기도 하신 전 김종필 총리께서도 5천만이 촛불 들어도 절대 화해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참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특검 수사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이 밝혀질 것이고, 그걸 통해서 더 많은 국민이 격분, 분노, 허탈해 하실 것인데 대통령의 의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탄핵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데, 전 이미 정치적 탄핵은 이미 벌써 이루어졌다 생각이 들고, 남은 문제는 법적인 탄핵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발제문 12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탄핵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는 것, 그 다음에 탄핵소추위원으로 현재 새누리당 의원인 권성동 의원께서 탄핵소추 역할을 하신다는 것, 그 다음에 기간이 아주 오래 걸릴 것이라는 것, 그 다음에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9분의 성향상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는 것, 게다가 하나 더 추가하자면 내년 1월과 3월에 헌재 소장님 한 분과 또 헌재 재판관님 한 분의 임기가 종료되게 됩니다. 그 두 분의 자리가 만약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시거나 또는 여야가 합의가 안 돼서 공석이 된다면, 공석이 된 두석, 즉 7명의 공석을 전제로 해서 7명의 헌재 재판관이 유리된다면, 그 상태에는 그 공석이 된 2명은 찬성 반대에서 탄핵 반대의 표로 계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래서 탄핵도 어려운 상황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는 최후의 수단으로 탄핵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이를 위해서도 정치적 탄핵의 압박은 계속되어야 되고, 특검 수사를 위한 범죄 혐의의 확정이 제일 중요하다. 특검 수사를 통한 범죄 혐의의 확정은 다용도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진실을 밝힌다는 문제 외에 최후의 수단으로 탄핵 문제를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이전에 제일 좋은 방안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대통령께서 현재 갖고 있는 모든 자신의 권한을 희망컨대 헌법 71조에 따라서 국무총리, 특히 국회 선출 국무총리에게 전적으로 이양하는 것입니다. 물론 헌법 71조에 나와 있는 사고라는 의미가 현재의 사고를 내정했던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1987년 시기의 그 사고의 의미에 대해서 그 당시 입법자의 의사는 확인되지 않지만, 현재와 같은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정치적 사고 역시 71조의 사고에 포함된다고 좀 바라보고 있고, 이 점은 전 헌재 소장이신 이강국 소장님께서도 같은 의견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자료집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아이러니하게도 그저 어제 조선일보에서 똑같은 논리를 펴면서 헌법 71조에 따른 권한대행 국무총리 선출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헌법에 대한 동태적 해석을 통해서 가장 헌법적 방법으로 국회 선출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그 국회 선출 총리를 통해서 이 현재의 국정을 앞은 남은 임기 동안의 국정 운영을 해결하는 것이 합헌적 방법이 아닐까라는 개인적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안 받아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단순히 법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이미 정치적 문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경우 저는 빠른 시간 내에 정치적 문제로 야3당이 공통의 로드맵을 공통으로 확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회찬 의원님, 안철수 의원님 등등 또 문재인 대표님 등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는데, 야3당이 합해서 공통의 로드맵을 확정해서 그에 따라서 이끌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헌법기관이고 국군 통수권자이고 헌법을 수호한다는 책무가 있음을 스스로 책무가 있음이 헌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취임 시에 헌법 수호를 선서했던 대통령께서 헌정문란을 범한 초유의 사태입니다.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헌법문란의 주범인 이런 상태에서 전 단순히 제도적 방법, 법적 방법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전 비제도적, 초제도적 각종 방법이 동원돼야 되고 의회 정치와 광장의 정치가 병행돼야 된다 봅니다. 단순히 의회 정치만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적으로는 어떠한 모범 답안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회 정치와 광장 정치는 항상 결합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들고요. 이런 특검에 의한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가 내년 4월까지 이어지고, 또 의회 정치와 광장 정치가 내년 봄까지 계속 되더라도 만약에 그렇게 다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는데 대통령께서 여전히 청와대에서 농성을 하신다. 이 경우 저는 그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하나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경우도 역시 탄핵 문제는 매우 조심스럽다고 보고, 저는 감히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그 정도 사태가 모든 방안을 다 동원했는데 대통령께서 여전히 사퇴를 거부하신다. 그럼 야3당이 공동으로 의원직 총사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군 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에 의한 사상 초유의 헌정문란 사태로 규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는 헌법재판소장이 물러나고 새로 교체를 해야 되고, 바로 헌법재판관 한 분도 역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두 분에 대한 재임명 절차가 늦춰지면 결국은 두 분의 표가 9분 중에 반대표로 카운트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실마리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에 탄핵에 관한 여러 걱정과 조심스러운 말씀까지도 해주셨습니다. 동시에 의원들이 정말 책임을 갖고서 이 사태를 해결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러지 못하면 의원직 총사퇴도 각오를 하라, 이런 경고의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조국 교수님께 박수 보내주십시오.